기분 좋은 수익 예감.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네, 파도처럼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일 겁니다. 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시장의 심리와 자금의 흐름은 늘 캔들이라는 이름 속에 정확하게 흔적을 남기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용석 대표님과 캔들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좌에 기분 좋은 수익의 바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한용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네. 또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 네. 오늘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왜 항상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만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예. 이 뉴스 기사를 보면 또 유가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네. 이 중동 장기 전쟁 때문에 길어지면서 환율도 굉장히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주식 시황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바라보실 때 저희가 이제 크게 내다보는 것이 일단 이제 유가, 그다음에 환율,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된 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동해서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유가, 환율 막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가도 어떤 유가가 또 기준이 되는지, 또 환율은 또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속성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박식한 그런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되게 많으신 분들의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유가가 오르네, 환율이 높네, 뭐 주가 떨어지네, 뭐 시장 안 좋네,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이 방송에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정말 환율 얘기하면서 외국인이 조금씩 돌아올 거고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저께 주가가 빵 뛰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화해의 무드가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어떤 좋은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뛰어요. 삼성전자가 막 14% 이상까지 막 올라가는. 와, 그래서 속으로 와, 정말 나는 왜 방송이 없는 날 이렇게 주가가 빵빵 뛰는 걸까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잠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한번 바라보세요. 어저께 확 올라갔다가 오늘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죠? 어제는 무슨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화해의 무드, 평화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살짝 나오는 듯한 느낌이니까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다가 오늘은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시장이 또 확 가라앉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죠. 정말 똑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주식 시장은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 기준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심리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공포냐 아니면 정치판에서의 어떤 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어떤 기준에서 뭔가 심리적으로만 자꾸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야, 어저께 뭐 삼성전자 다 올랐는데,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오늘 다 반납했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끌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잘 갖고 또 여러분들이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곳에서 조그만 손전등처럼 빛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 시장 어렵지 않게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간단하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도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4%대의 강한 또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또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5,000포인트의 위협을 받았다가 5,500, 5,600을 바라봤다가 이제는 또 5,200을 또 지지를 해야 되는 완전 진짜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롤러코스터 장세. 정신이 없습니다. 막 멀미가 날 정도예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휴전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이런 뭐 협상 진위 여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의구심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소. 어떤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의 그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위협적인 어떤 외부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장을 좀 받기는 하겠죠. 호르몬 해협 리스크로 일단 이제 유가 상승률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20원대의 어떤 그 환율을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강달러의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가 상승, 달러, 뭐 환율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냥 저거는 그냥 뭐 주식 시장에서 뭐 일어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뭐 변수처럼 이렇게 여기시면은 안 돼요. 이 안에 속성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보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우리나라가 또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장주 같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어떤 실적 그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식은 우리 시장의 방향은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이 조금씩은 이렇게 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뭐 시장 관전 포인트 5천선 사수 여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예, 물론 뭐 출렁거리는 속에서 잠깐 터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도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율 고점 1,530원대의 그 가장 높은 흐름,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벌어졌던 가장 높은 환율의 꼭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살짝 밀리는, 그렇죠? 1,530원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살짝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부분이 억제가 되고 또 가능하다면은 유가 자체도 100달러 이하에 안착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에서 프로그램 매수의 어떤 매수세의 이탈이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들이 또 확장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원유라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브렌트유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서부 텍사스유 WTI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브렌트유가 뭔지 또 WTI가 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 또 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 기준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유가 중에서도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유럽 그 중동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 한국이나 대부분의 이제 그런 국가들은 이 원유를 수입할 때 뭐로 지불을 하냐면은 달러로 지불을 하고, 또 이 브렌트유 자체가 우리 한국 기업이 유가 원유를 우리가 다루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상품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과 금리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준에서의 우리가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100달러가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포착한 시점이 약 한 107달러 정도, 요 정도 수준인데요. 이제 이게 3월 한 달간의 이제 원유 유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에 반발했을 때 강하게 이제 피크를 찍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뭐 좀 안정세가 되는 것 같다 하더니 다시 이제 피크를 또 다시 찍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이후보다 지금의 어떤 유가 자체의 기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위기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전쟁 초반의 위기가 더 강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그냥 뭐 더 완전 그냥 막 그 진짜 뭐 구분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폭격을 막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뭐 2주 동안 뭐 어마어마한 또 폭격을 또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는 지금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위기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데 이 원유가 자체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우리 이후 고점 3월 한 10일 정도의 이 고점보다는 훨씬 더 또 낮은 단계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유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지금 저항 부분이 반드시 여기서는 존재한다. 그러면은 유가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어떤 추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강하게 여기서 또 이렇게 피크를 찍을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지금 현재 기준의 어떤 시각만 놓고 본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브렌트유의 어떤 가격 추이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서부 텍사스유 WTI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전체 시장보다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에 대한 좀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은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석유의 값이 만약에 막 비싸져요. 그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여러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실질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금리 결정에 그런 어떤 중대한 결정에 작용하는 하나의 요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많은 선물 거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그 텍사스주의 이 서부 텍사스주의 이 WTI 이 부분이 좀 약간 만약 지수가 올라간다, 금액이 올라간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 회피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WT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지표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TI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전체 시장의 어떤 꼭지점에 좀 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105달러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100달러가 돌파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은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임계점을 좀 돌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100달러가 돌파를 하면은 뭐 글로벌 시장이 좀 되게 위협을 받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유가 상승들이 과연 어디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물류비, 원자재, 가공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 보면은 기업의 어떤 비용에 대한 상승분이 올라갈 거고 이것들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할인율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뭐 하락할 수 있는,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잡혀요. 이게 원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의 어떤 그 플로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지금 뭐 많은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점 대비 뭐 10%, 20% 이렇게 빠져 있는 대형 종목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 원유라는 어떤 이 특수성에 의해서 기업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높이를 딱 맞춰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가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이 그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지금 다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도 1,53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이었지만은 지금 진정되는 그런 약간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뭐 어제는 사실 이제 많이 환율이 또 내려갔지만 오늘 다시 이제 조금씩 돌파를 해서 1,520원대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환율의 어떤 강한 그 오버슈팅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기준, 그다음에 환율이나 원유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주 완전히 패닉 상태로 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뭐 환율이 많이 이제 또 오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환율에 대한 수요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율, 그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화로 해서 수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면은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다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 우리나라 또 원화의 약세까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제 달러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달러 기조를 미국에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냐면은 수출 대형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생성이 된다면 발표가 된다면 충분히 이 시장의 움직임을 강하게 되돌릴 수가 있다. 왜? 지금 이것이 결국 외국인들에게는 뭐야? 1+1 같은 더블 할인의 그런 찬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달러로 표시되는 이 한국 주식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가격들이 대형주들의 중심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 가격은 계속 매력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돌아올 것이냐? 또 그게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의 삼성전자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3월 19일부터 계속 쭉 순매도의 기준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4월 달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이탈 가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게 딱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봐드렸냐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멈춰지는 시점. 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뭔가 그 매도가 둔화가 되고 조금씩 어떤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매수세의 흐름이 유입되는 그 포인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있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뭐 이렇게 던지고 나간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양이 어제 매입한 금액의 뭐 한 10%도 채 되지 않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추세의 흐름이 매도세의 어떤 그 둔화되는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동력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기준점 자체가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작년 한 해하고 올해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를 논할 수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자체가 완전 세상이 달라진 기분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43조 6천억 원의 이 영업이익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예상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히려 저평가 논란에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분석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사실은요. 모르면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은 거기에 이야기를 낄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종목적인 이야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또 노하우나 나만의 어떤 무기가 하나씩은 다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안에서 뭐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종목들도 이 분위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개별적으로 혼자 그냥 막 랄랄라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매매 타점과 그다음에 좋은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돌발 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잘 공부하셨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이 돌발 퀴즈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환율하고 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외적인 다양한 변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유가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요. 그렇죠? 1번 오른다, 2번 떨어진다, 3번 변함없다.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날개 한영석의 교육방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정답을 남겨놓으시면은 정답자에게는 제가 이제 캔들 공략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분석과 퀴즈까지 또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퀴즈의 정답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교육방 입장하셔서 교육방에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단 QR코드로 들어가시면 2번에 있는 파란색 링크가 보입니다.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요청까지 눌러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정답도 남겨주시면 캔들 교육 자료지 드리고 있고요. 또한 잠시 뒤에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한영석 대표님의 이 교육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 시장을 제대로 보는 힘, 제대로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QR코드 입장하셔서 교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답은 또 방송 끝날 때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답도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검색해서 포착된 종목들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냈는지 상승률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잡아냈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당일 상승, 저희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잡아내는 모습인데요. 흥하해운과 흥구석유, 저희 각각 29%대와 24% 강세를 보여주었던 종목들,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내서 검색기에서는 포착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한광통신 어제 상한가까지 안착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있죠. 저희 어제만 해도 야간 21시에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께서 이 대한광통신 교육을 진행해 주셨고요. 이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검색계 포착이 되면서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이 대한광통신의 오늘 같은 상승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장에 좀 들여다봐야 될 종목들, 내일 공략해야 될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빠르게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내일장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누적 상승률 크게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오늘 11%대 강세 보여주었고요. 오늘 저희가 대표님께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장 주주들 통해서 또 상승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실적 반영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김없이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4%대와 2%대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고 싶으시면 또 실전 차트 해석법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들의 옥석을 제대로 걸러내실 수가 있겠죠.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매일 밤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검색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표님. 네, 이렇게 뭐 퀴즈도 내주시고 다양한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 무료 교육 방송에서 대한광통신을 또 잡아내 주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예견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예견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시장의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네. 해석을 잘하겠죠.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그럼 또 어떤 언어를 보시고 캔들의 언어를 보신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이제 상한가가 네, 이제 맞아요. 형성이 되면서 사실 시장에 좀 관심을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한광통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점 자체가 네. 이미 그 기본적인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여러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뭐 어저께 아니어도 오늘부터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거든요. 네. 박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 이런 종목들을 딱 봤을 때 네.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네. 어떠세요? 좀 잘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보면 네. 또 금방 떨어질까 봐 저는 무서워서 사실 잘 편입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초보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네. 두려움을 갖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 이후의 재진입 이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떤 감으로 하려고 하시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기술적인 대응을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 이루실 수 있죠.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대한광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저희 매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다 듣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대한광통신처럼 정말 이 어려운 장에서도 뭔가 뻗어나가는 이런 종목분들 시장의 언어로서 캐치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QR로 하단에 나가는 Q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밤 21시 야간 교육 방송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 오늘 포착 가격 자체는 1,590원이었었어요. 자, 그때 등락률은 한 12% 정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12%가 또 이렇게 떠 있는 시점이었지만은 요 구간 자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전혀 저희는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이 교육 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 있는 기본의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수급의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일단 처음부터 모든 뭐 내 자산을 몰빵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면서 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조금씩 비중을 늘려 나가시다가 그다음에 얘가 손익의 어떤 고점 대비 얘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비율까지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 얘가 도달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기술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대한광통신이 아침부터 강하게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 대한광통신은 이미 어저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많은 그런 요소들의 어떤 모멘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광통신망 수요가 폭증을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AI 센터들의 다양한 많은 AI 센터들이 지금 이제 개설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선로들, 그렇죠? 많은 그 케이블들이 예전에는 어떤 구리선과 같은 그런 케이블들이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광통신의 광 케이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저께 그 엔비디아발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AI 인프라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공급망 확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방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광 케이블 자체가 일반 그런 구리선의 속도보다 속도는 10배가 빠르고 전력의 소모는 50% 정도 줄어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블을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는 광섬유부터 광 케이블까지 이거를 수직적인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한 수급의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이 갖춰진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 그거는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고스란히 남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흐름에서도 제가 아침에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아침 10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렸어요? 그냥 바로 동영상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그냥 바로 만들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어떤 진짜 종목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퀵 서비스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시간 어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장중에 교육했던 그 영상의 흐름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대한광통신 목표 주가 달성에 대한 그 어떤 기준점들 만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뻗어 나갔는데 고점에서 얘가 잠시 멈칫해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 바닥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돌파하는 부분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계속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점 자체가 거의 20% 올라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한가 이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겁나는데 장중 20%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얘를 막 내가 겁 없이 막 이렇게 따라잡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시면 되냐?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강한 저항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눌림목 구간에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지선 구간까지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나 잠시 숨고르기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가셔도 충분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요. 주가가 11,290원까지 강하게 뻗어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거를 10,000원대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저희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한 10% 이상의 단기 수익률까지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록적인 그런 행운까지 또 얻을 수 있는 하루였어요. 물론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잠깐 빛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발굴을 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같이 또 열심히 그 수익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 어떤 매매를 하는 즐거움의 또 한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자, 하단에 나가는 QR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내일의 기준에서도 또 이런 대한광통신과 같은 종목군들 빨리 여러분들이 또 포착을 하셔서 같이 또 수익을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에서 고점에서 이 앞에 있는 또 전고점에서 어떤 그 눌림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지만은 요 전고점 라인의 어떤 지지선, 이제는 지지선이 됐겠죠.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는 얘가 이제 저항선이었겠지만은 얘가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 받쳐주는 이 기준점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건데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이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의 기준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얘가 계속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슈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확보가 됐고 또 기술적인 어떤 수급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게 완전한 어떤 실적까지 연결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 현재의 흐름에서 추세적인 변동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기준까지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에 그렇죠.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빨리 출구 전략을 갖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지 그냥 사놓고 주구장창 가지고 있다가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저희는 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사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11,000원대 진입했던 그 대우건설이 19,880원까지 약 한 77%의 누적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때요? 15% 가까이 장중에서 완전히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 소나기를 맞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뭐 재편입의 어떤 기준도 잡고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주가 고점 대비 2에서 5%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는 더군다나 지지하고 있었던 이런 지지선들을 또 이탈하고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재반등 구간에서 주가가 따라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또 따라갈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팔았어. 그런데 얘가 다시 강하게 되돌리면서 여기서 강한 힘이 또 보여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골로 가고 있는데 계속 싸졌으니까는 여기서 요쯤에서 사면 되겠지, 요쯤에서 사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물만 타시다가 정말 물배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진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비록 여기서 좀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강한 힘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힘 있게 막 얘기를 하는데 쟤는 지금 막 힘이 펄펄 넘치네. 근데 이거는 겉보기. 근데 속에서는 엥 이러고 막 피곤해 쩔어갖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어느 게 진짜일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아래 이 수급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수급을 보면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지금 평평해지는 그런 기준이란 말이죠. 그럼 내일 장 초반에 또 어떤 기준점에서 또 이렇게 힘이 또 뻗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은 그게 곧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요 야간
교육방송에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못 오시겠어요. 딱 들어와 보십시오. 분위기 자체가 이미 거기는 지금 일렬 대기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예, 자리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시면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의 민망할 정도의 너무나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시면 정말 즐거움 속에서 같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가격 설정 구간이 이게 딱 되어 있어요. 예, 이 매직 계산기를 활용하는 가격 설정 구간, 딱 종목 가격만 편입 가격만 딱 집어넣으면은 딱딱딱딱. 아, 어디서 몇 프로는 얼마, 몇 프로는 얼마. 아, 이런 기준점까지 여러분들이 딱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검색기도 있잖아요. 저희한테는요. 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이 힘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딱 잡아다 주잖아요. 마치 어부가 바다에서 진짜 알이 이만큼 꽉 차 있고 아니면 아주 탱글탱글한 그런 어떤 생선을 잡아다 주는 것처럼 검색기가 좋은 종목을 딱 갖다 주면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맛있게 그걸 요리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해요? 예, 그런 아주 그냥 싱싱한 생선이 내 앞에 있어도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썩게 내버려두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육방송에서는 뭘 해드리냐? 매매의 과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대한광통신과 같은 이런 종목이 오늘만 끝일까? 아니죠.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계속 열리면 팔딱팔딱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나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언어로서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캔들 공부를 제가 이렇게 교육을 드리면은요. 아, 그 캔들 맨날 뭐 사대천왕 뭐 망치형 뭐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캔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어 단어의 뜻은 이미 약속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모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요, 이 단어는 우리가 언제 해석을 하더라도 아침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문맥상에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캔들은 망치형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어떤 캔들하고 결합이 되느냐,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외운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캔들의 언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바뀌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이야기들을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진짜 극대화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대한민국에 저는 없습니다. 수익 내기 한영석이 하는 이런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받아보실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체가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야간에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는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 기회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의 극대화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대한광통신처럼 정말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또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야간 교육 방송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한번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제가 히든 종목 같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사는 건 쉽지만 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매도 타점 잡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대한광통신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19%대 강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교육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잡아주셨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러한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파란색 이번에 있는 파란색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하단
하단에 있는 참여 요청까지 눌러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잠시 뒤에 저희가 또 힘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힘든 종목에 대해서도 교육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바로 또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 대표님 네. 오늘도 또 짧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비유를 드렸지만 네. 자꾸 고기 잡아달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 네, 네.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뭘 사면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싱싱한 참치 한 마리를 제가 잡아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참치를 여러분들이 해치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정말 맛있는 식자재가 있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 식자재는 그냥 결국에는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정말 아까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종목을 드려도 사실 그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 고점 넘기면 사야 돼요? 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다 나왔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 교육을 좀 잘 받으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일 사실 이 종목이 내일 아마 또 불기둥 종목으로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기술적인 추세의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 아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 횡보 이후에 이제 상승의 흐름, 그다음에 지금도 어느 정도 기간 횡보를 거치면서 또 장악형의 캔들 패턴이 또 떴어요. 고점에서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끌어올리는 힘이 정말 아직까지는 계속 그 힘의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20MA의 이평선을 우리가 이제 눌린 무기죠. 여기서 이격이 발생을 했다가 다시 이격을 좁히면서 강한 또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이거 바로 뭐 들어갑니다, 매수합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움직임을 지금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장을 지금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딱 찌를 던져놓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의 흐름도 조금씩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좀 내일 같이 한번 오늘 야간 교육 방송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은 그렇습니다. 1278억 원의 대규모 태양광 모듈이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계약은 2월부터 아마 실적에 2분기 실적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기업 개선의 어떤 영업이익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브렌트 $100 돌파에 따른 그런 어떤 유가의 고공 행진 속에서 대체 에너지주의 어떤 프리미엄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발전의 어떤 전력 수요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어때요? 이제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의 달성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태양광 전력의 소비 이런 어떤 설비들을 직접 확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어떤 관련주로서도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추세의 흐름도 이 바닥 저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지는 우리가 야간 21시 교육방송을 통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꼭 같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자세히 들어보셨고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일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교육방 입장하셔서 잠시 뒤에 진행하는 21시 무료 교육방송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생방송 중에 저희 말씀드렸던 이 퀴즈의 정답 또 맞춰보셔야겠죠?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 정답을 또 맞춰주실 텐데요. 네네. 유가가 오르면 환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박현정 아나운서는 답이 몇 번 같으세요? 아,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네,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네, 2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네, 1번이라고 합니다. 네네, 정답은 오릅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희는 교육방에서 또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